제3부는 좌장이신 사단법인 한국도시농업연구회 박봉영 회장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토론을 시작하기 앞서서 오늘 날씨도 참 무졌는데 이렇게 멀리까지 찾아와 주시고 또 올해도 이렇게 작성해 주셔가지고 경청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1차, 2차 도시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을 만들고 이번에 이제 3차를 만드는데 우리가 3실판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는 좀 제대로 된 우리 도시농업을 한번 계획을 잡아보고 실천하는 이런 것들을 해보자라는 측면으로 오늘 우리 심포지엄이 그 기반을 또 제공하는 또 의견을 제공하는 이런 자리가 좋은 자리가 토론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순서를 지금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순서를 지금 어디서부터 할까? 오늘 발표자 중에 한 분씩 먼저를 할까요? 그게 조금 좋을 것 같긴 한데요. 발표자는 그렇죠. 질문으로 하는 거죠. 아이고, 미안합니다. 인사 말씀 얘기를 말했습니다. 그럼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책과장님부터 발표 좀 주시는 의견 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농식품부 과학기술 정책과장 이현수입니다. 우선 저는 약간 정책 분야를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는 자리로 약간 생각을 했는데 저는 중심이 집중되는 그런 자리라고 이제 다시 알게 돼가지고 일단은 저는 도시농업 관련해가지고 지난 10년간 좀 추진해왔던 분야 부분 관련해가지고 앞서서 우리 이진관께서 말씀을 드리긴 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좀 중요하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지난 11년에 이제 우리 도시농업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제 좀 기반을 마련을 했고요. 또 2차례 앞서 그런 종합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관련 지원 사업이 있으면서 도시농업 공간을 좀 확대를 하고 교육이라든지 박람회 이런 부분을 통해서 홍보 사업을 추진을 해왔습니다. 다양한 활동들을 힘입어가지고 도시농업 참여자 수가 2010년에는 5만 3천 명이었는데 22년 기준으로 했을 때 195만 9천 명 해가지고 13배 정도 증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텃밭 면적은 104헥타르에서 1052헥타르로 한 10배 이상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최근에 그 MZ세대들이 반려식물이라고 해가지고 많이 이제 다양한 형태로 그다음에 연령대에서 좀 즐기고 있어가지고 지금 도시농업 이 부분에 대한 좀 확대가 좀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좀 성장도 있었지만 또 다른 것도 들여다보면은 도시농업에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할까요? 도시 내에서는 좀 그런 공간이 좀 제한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교육 부분에 있어서 이제 각 지역 도시농업 지원센터라든지 전문을 인력 운영 양성 기관에서도 운영하고 계시긴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지원해줄 체계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어떤 정립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도시랑 농업 농촌의 이제 관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이렇게 교류라든지 좀 공감대 형성 부분도 아직은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반성이라든지 성과도 그런 부분들을 이제 기반으로 해가지고 3차 계획에서는 저희가 일단은 대상 공간을 도시 기존에는 도시 외곽이라든지 실외 공간을 생각을 했었는데 좀 거기에 이제 더불어가지고 더 해가지고 도시 내부라든지 그 다음에 실외 공간을 대상으로 좀 영역을 확대해보면 어떨까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정책 범위 부분에 있어서는 농업 행위, 농업 서비스 이런 부분을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기후변화, 탄소 중립이라든지 다양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 도시 농업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이제 우리가 확대해 나가는
부분도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마지막으로 활동 목적 부분에 있어서 기존의 취미, 여가, 그리고 체험 이런 부분들을 좀 했었었는데 좀 더 이제 기업이랑 전문 산업들, 그다음에 이제 기업 특히 요즘에 이제 ESG라고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 농업을 연계하는 부분까지 우리가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체계라든지 만들어 보면은 우리 도시농업 다음 단계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라든지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하면서 첫 번째는 우선은 저희가 생각하기 편한 그냥 도시농업 관련해가지고 현장과 그다음에 그러니까 민과 관 그리고 중앙과 지자체 간의 그런 협력 체계를 좀 더 공고히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도시농업은 현장에서 먼저 시작을 한 활동입니다. 그분들이 중앙정부 모셔가지고 제안을 해주셨고 그렇게 해서 법을 제정을 했고 사업을 마련하고 예산을 지원을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의 그런 소통 관계가 좀 활발한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또 보시면 지자체도 자체적으로 또 운영하는 사업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것도 있고 또 좀 약간 여러 가지 이유로 좀 상대적으로 좀 소극적으로 활동하시는 그런 지자체들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관련해가지고 일단 또 역시 민이랑 관, 그 다음에 중앙관, 그래서 그들 간의 그런 뭐라고 할까 간담회를 정리한다든지 아니면은 정책 협의 이런 부분을 통해서 현장에서 좀 해결돼야 되는 규제라든지 그 다음에 지원돼야 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활발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협의체로 좀 개편을 하고자 합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도시농업 관련해가지고 실태조사를 매년 하긴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주로 하는 그런 항목들이 뭐 도시농업의 위험별 현황이라든지 전문 인력의 양성 및 교육 현황이라든지 교육비 협력 현황 이런 정도의 지금 항목들을 저희가 행정조사를 통해서 매년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산업, 전문방 산업의 그런 지원이나 이런 부분을 접근하려다 보면은 조사된 자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전문방 산업 이런 부분 육성을 하려면 그 전에 그런 산업적인 부분에 대해서 현재가 어떤지,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라는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려면은 그런 부분, 그러니까 산업적인 측면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해가지고 분석하려고 하는 그런 분석을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도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육 체계를 좀 공고히 마련을 하려고 합니다. 뭐 각자 지금 센터에서 자율적으로 이제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만드시고 교재를 만드셔가지고 운영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한 번쯤은 우리가 대상자별, 연령별로 좀 모아가지고 어느 정도 좀 체계를 마련해서 좀 더 현장에서 교육 부분에 있어서 잘 저희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뭐 아동 청소년 대상들한테는 이제 올바른 식습관이라든지 아니면 놀이공간 제공하는 그런 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식생활, 생태체험, 진로체험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농업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을 하고 청년 대상으로는 스트레스라든지 아니면 귀농귀촌을 원하는 청년들 또는 가족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 도시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노년이라든지 어르신들 대상으로는 돌봄이라든지 이런 좀 신체 활동을 이렇게 중심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생애 주기별 맞춤형 저희 그래서 도시농업 프로그램을 체계를 좀 만들면 현장에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체계를 마련해가지고 비용 부분에 좀 지속적 수준을 제공을 시키고자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시 농업과 농촌, 농업 그런 관계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저희가 좀 프로그램을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또 이제 센터를 중심으로 도시농업 지원 센터랑 그다음에 전국의 기농농촌 센터랑 연계를 해가지고 다들 많이들 말씀하시지만 도시농업이 도시민들이 가장 농업, 그다음에 농촌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런 센터 같은 교류를 통해서 성인 학습 그런 단계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으로 활용될 수 있는 부분도 저희가 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도시농업의 그런 공익적 기능이라는 다양한 가치 확산 이런 차원에서
많이들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뭐 기후변화라든지 좀 탄소 중립 관련해가지고 도시농업이 좀 더 활용될 수 있고 생태 교육이라든지 그런 도시 내에서의 탄소 중립 이런 차원의 접근으로 도시농업이 주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공간을 제공하는 부분과 그리고 지역 내에서 해외에서는 많이 좀 해외에서 몇 가지 사례가 있는데 취약계층 대상으로 먹거리 지원이라든지 아니면은 일자리 제공이라든지 이런 식의 여러 좀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을 해가지고 지역사회 내에서 공동체 대상으로 도시농업의 활동이 좀 더 확산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또한 이제 농진청과 협력을 해가지고 반려식물, 그다음에 헬스케어 식물 관련 또 사업도 육성을 해 나가려고 하고요. 그리고 또 농진청에서 개발된 그런 도시농업 관련 기술, 모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확산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활용을 계속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조경이라든지 정원 그런 관련 산업과 연계를 시키는 부분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아까 지금 발표에서도 많이 제안을 해주셨듯이 관계 부처와 협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강화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 고쳐야 되는, 개선해야 되는 제도가 있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계 부처와 협력을 활발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기업의 그 ESG 경영 관련해가지고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 게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할 건데라는 부분이 아직 구체화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그래도 저희가 논의는 뭐라고 할까요? 좀 어떻게 해나갈지에 대한 논의는 시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논의를 시작해서 그쪽이 원하는, 기업 측에서 원하는 거나 우리 도시농업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런 연계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만들어 가서 도시농업이 양적, 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 해 나가고자 합니다. 네. 일단 여러분의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그 중부서 과장님께서도 얼마나 이렇게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지 제가 몇 자 받아 적다 거의 다 못 받아 적을 정도로 많은 내용을 고민하고 계신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우리 이번에는 뒤에 안경주 소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제가 지난주에 좀 열광을 했더니 목이 좀 쉬어서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문제는 아니고 제가 열광을 해서 그랬습니다. 주로 토론을 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였습니다. 도시농업 박람회 1회가 서울시에서 있었거든요. 그때도 제가 이런 비슷한 자리에 참석을 했었는데요. 벌써 도시농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이라는 건 세 번째 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개무량합니다. 특히나 팬데믹 이후에 맞게 되는 시민사회 뉴노멀을 청정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한 시점에서 도시농업뿐만 아니라 또 다른 부분에서도 그런 방향성이 고민되는 시점에서 진행되는 심포지엄이라서 뜻깊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자께서도 밝혀주셨듯이 2019년 이후에 우리 사회는 많은 부분에서 침체와 저하를 겪고 있고요. 이제 새로운 활력을 되찾아야 될 때이고 식물을 통해서 그리고 식물과 관련된 여러 연관 산업을 통해서 그런 방향성을 찾아야 된다는 것은 더 얘기하지 않아도 다 공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발표자들과 발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다음 몇 가지 사항들을 조금만 더 보완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그 계획과 관련해서 설정된 비전이 조금 그 비전 설정한 문구가 명쾌하지 못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 가지 사항이 수식어로 제시되어 있는데 그 제시된 수식어가 사실은 질적 성장과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지역적인 지적이긴 하지만 비전을 설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 아까 오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나라 도시농업은 또 특별한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한국 도시농업의 질적 성장과 플랫폼 구축이라고 하는 측면으로 비전의 문구를 조금 더 명확하게 단순화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비전의 내용에 세 가지가 나열되어 있는 것은
그 목표로 충분히 서술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연구진이 그 미래상을 고민해 주셔서 키워드를 단축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일단 실무적인 차원에서 좀 들었습니다. 두 번째 측면은 현행 정책과 연계된 종합계획 수립의 과정은 굉장히 적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부처별 사업이 기본적으로 관련 법제도 기반하에서 운영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여러 사업들을 검토하고 있는데 좀 걱정되는 측면이 측면이 좀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너무 비상적이고 희망적으로 그 사업들과 연계될 수 있겠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어서 도시농업이 그것과 어떻게 실제로 연계될 수 있을지 풀어나가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부처들마다의 그 사업들이 각각의 법적 제도적 그 기반을 가지고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도시농업이 좋으니까 따라오십시오 이렇게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자들이 발표해 준 주제들은 굉장히 의미 있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로 적용을 하기는 어렵더라도 장단기적으로는 충분히 의미 있는 연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과장님이나 이 두 분 과장님이나 연구관님들께서도 장단기적인 연구 주제로 생각을 하셔서 여기서 조금 더 추출을 하셔서 계획으로 수립하는 것뿐만 아니라 연구 주제로도 계속 활용하셨으면 하는 방법 생각을 좀 제안을 드립니다. 일례로 좀 우려되는 것이 텃밭을 텃밭정원으로 법령상에서 시행령상에서 텃밭정원으로 이렇게 바꿔보겠다. 좋은 아이디어인데 이 산림청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문제들이 조목조목해서 다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단 말이죠. 추출해내는 아이디어도 좋은데 이걸 장단기적으로 연구 관점이 됐든 뭐가 됐든 정책적인 관점이 됐든 추진해 나가도록 또 고민해 보셨으면 하는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저기 무슨 말씀인지 다 이해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세 번째 측면은 도시농업 전후반 산업의 확장은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 중에서도 도시농업 실행 공간에 대한 지적은 매우 시기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식물 관련해서 많은 사례에서 공간이 부족하다고 지적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사실 공간이 부족하다기보다는 공간을 찾아내고 그것을 활용할 아이디어가 부족하다고 봐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도시공간에서 한 번에 도시농업 공간으로 바꿀 수 없다는 점에서도 도시농업 공간을 새로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발굴해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없지 않거든요. 발굴해내고 활용해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데 전반적으로들 공간이 없다고 먼저 보시거든요. 그렇다고 너무 급진적으로 실내 공간으로 확장해서 들어간다는 것도 굉장히 많은 부담이 있습니다. 또 건축 분야에서 쉽게 이거를 용인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건축물과 구조물과 통합된 도시농업 공간을 찾거나 융복합 공간을 고려하는 도시농업 기술을 제시하는 것이 우선될 수는 있지만 그게 즉각적으로 받아들여지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실내 공간으로의 가능성은 충분한데 우선적으로는 그런 여러 인공물들과 통합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어떤 연구가 먼저 필요하고요. 영국 같은 경우는 포가천 스페이스라고 해서 그 오래된 런던 도시 내에서 잊혀진 공간들을 찾아내는 작업들을 먼저 합니다. 활용을 하는 공간들을 없다고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와 일반인들을 상대로 잊혀진 공간들을 일부러 찾아내는 작업을 먼저 하거든요. 공간이 없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일종의 핑계고요. 공간을 찾아내는 아이디어, 공간을 발굴해내는 활용하는 아이디어를 먼저 찾아내는 접근이 좀 고민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김재환 교수님 얘기해 주신 녹색 건축 인증과 같은 그런 전략적인 접근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접근이지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도 여러분들이 좀 힘을 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그런 점에서 도시농업 공간의 다변화 전략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건축물과 연계될 뿐만 아니라 도시 공간과 연계된 그 고민도 충분히 해야 됩니다. 두 분야는 건물이나 도시 공간 관련된 두 분야는 법 제도적 접근과 운영이 다른 법제도적 접근과 운영이 다름으로써 도시농업이 접근하는 방법도 달라야 됩니다. 아까 동일하게 나오는 얘기들이 있는데 도시에 대한 정의, 농촌에 대한 정의 뭐 이렇게 나오지만 우리는 다 이해하죠. 도시에 대한 어버나이즈된 지역을 도시라고 보는 뭐 그런 식의 좀 유연한 접근을 우리는 이미 하고 있거든요. 도시농업이라는 개념 자체에서. 그런데 이제 건축이나 도시농업, 도시 공공간 관련된 분야에서는 그렇게 아직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깨나갈 것인지 또는 그걸 어떻게 유연하게 접근할 것인지에 대한 법제도뿐만 아니라 그 좀 유연한 접근으로서의 방법론들도 또는 사업적인 측면에서도 뭔가 좀 연구나 좀 제안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방법으로 요즘에 많이 나오는 게 커뮤니티 가든입니다. 이 부분은 건축이나 도시 지역에서도 도시 관련된 분야에서도 인정하는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공동체 정원이라고 하면은 좀 반감이 있어요. 그런데 또 이걸 음가를 해서 커뮤니티 가든이라고 하면 또 인정해주는 분위기가 조금은 읽힙니다. 또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2000년대 초반 도시농업법이 만들어진 시점부터 주기적으로 얘기하는 사항이고요. 지금도 똑같이 얘기하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조금 더 이제 너무 많은 용어들이 나오고 있어서 한 번 더 짚어야 될 시점이 됐다고 봅니다. 다섯 번째, 국내에서 도시농업이 논의되던 초창기에 용어의 사용에 신중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던 적이 있습니다.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와서 취지가 훼손되는 경우를 종종 보았기 때문입니다. 도시농업 또한 도시농사로 먼저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 당시의 제안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의 도시농업 위계 정립은 다소 무리가 있는 접근일 수 있습니다. 그 페이지 44페이지에 있는 이런 도시관의 그림 자체가 잘못하면 오해를 더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농사, 농촌농사, 농촌농업 등등 우리 말이 가지고 있는 용어가 잘못 오해될 수 있는 측면들이 계속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와서는 한번 도시농업 과장님께도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도시농업이라는 말로 여러 이 위계들이 막 섞여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한번 다시 정립하는 자리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초반에 도시농업이 아니라 도시농사로 접근했다면 쓸데없는 오해들이 많이 생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이 말씀을 다시 드리는 이유는 농림부를 중심으로 해서 도시 공간 계획에 준하는 농촌 공간 계획 수립 관련된 법안이 이제 만들어졌고 그 단계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도 도시계획 관련된 분들하고의 쓸데없는 또 분란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관계 속에서 또 이 용어 분란들이 또 생길 거라고 보고요. 또 하나 도시농사가 농촌 공간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문제가 분명히 있을 수 있고 그래서 한번 기회가 된다면 이런 용어 정리나 개념 정리를 한번 이루어지는 자리가 한번 있었으면 하는 생각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3차 이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그게 당기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지만 장기적으로 그런 연구가 좀 진행되는 계기도 되었으면 합니다. 이 정도 선에서 제 토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명준 대표님께서 지금 우리 진행되고 있는 거에 대한 얘기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비전 연구를 좀 명확하게 해달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또 도시농업 전용 산업 공간 발굴 활용에 대한 얘기라든지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럼 김관재 과장님 하시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1, 2차 계획에 비해서 기존에 잘 되어 있던 것은 계속 진행이 돼야 될 거고 뭔가 새롭게 좀 차별성을 어디에 둬야 될 거냐 이런 것들을 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년 됐네요. 처음에 시작할 때 거의 그
그 주말농장에서 고추, 상추 키워 먹는 것이 도시농업이다. 이렇게 출발을 해서 실은 약간의 녹화 개념이나 적응 개념이 전혀 받아들이지를 않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공감하고 있는 것들이 가치 확산 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김진덕 대표님 시민단체에서도 이런 쪽에 더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해주시고 전체적으로 그 부분을 공감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3조 5개년 계획에 지금 다원적 가치로 잡고 있고 저희 R&D도 새롭게 또 우연히 만들었는데 거기도 가치 확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이렇게 발전해 가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대화가 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초창기에 이 도시농업이라는 게 만들어졌을 때 업자를 붙이는 데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를 했습니다. 생업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건데 도시농업은 직업이나 어떤 돈을 벌기 위한 상업은 아니지 않느냐. 이게 가치 확산을 차원에서 가야 되는데 업이라고 붙이면 계속 혼란이 올 거다. 그래서 차라리 그냥 원해로 하자, 예자로 붙이자. 이게 더 낫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농업이 더 빨리 와닿는 용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자를 붙였는데 실질적으로 지금도 그 업에 업자를 붙였기 때문에 오는 혼란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농업은 도시에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점들을 농업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를 가지고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해보자고 하는데 농업이라고 보니까 도시 농부들이 그냥 농업에 진짜 큰 문제점들을 본인들이 다 직접 해결하려고 하려는 이런 상황들도 벌어져서 그런데 비해서 지금 이렇게 가치 확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큰 틀상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글로는 여러 가지 써놨는데 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전후방 산업하고 아까 ESG 경영 이 부분 도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전체적으로 지금 다 같이 공감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잘 보셔야 되는 게 도시농업은 산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김진덕 대표님이 또 도시농업 관리사는 직업군이 아니고 가치 확산을 위한 거다. 이게 전체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전후방 산업을 끌고 오자고 해서 이걸 산업화시키자는 의미가 아니고 도시농업이 발전해 가면은 당연스럽게 따라오는 산업들 한번 정리를 해서 그것들도 같이 이렇게 직업하고 연결시켜 보자라는 거지. 이게 전후방 산업을 축적적으로 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산업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전후방 산업이. 예를 들면 지금 아까 두 가지 우리가 용역을 줬었는데 두 쪽의 용역에서도 다 전후방 산업을 말했는데 되게 어렵게 지금 말이 되어 있는데 조금 간단하게 이야기해보면 우리가 학교 텃밭을 운영을 하면은 실제 우리가 운영하는 건 학교 텃밭이잖아요. 근데 학교 텃밭을 위해서 종자를 파는 데도 있을 거고 종자를 또 기존에 가서 농업을 하는 데서 사오는 게 아니라 소규모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하는 그 사업도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이게 후방산업이에요. 작업 도구도 실제 농장에서 그렇게 농업에서 이루어지는 막 꽃갱이 무슨 뭐 삽 이런 거 아니고 이렇게 오종삽 조그만 거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세트로 되고 되게 간편하게 나와야 되잖아요. 학교. 그러면 그게 또 산업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예를 들면 후방 산업인 거고 그리고 이제 그놈을 가지고 어떻게 활동을 하고 나면은 다음에 전방은 이제 그 다음 산업이거든요. 그 앞쪽에. 예를 들면은 뭐 아직까지는 전방 산업이 크게 있지는 않지만 이런 학교 텃밭을 해놓고 농산물로 나오는 것들을 뭐 유기농 건강식품으로 만든다든지 뭐 꽃차 제품으로 해가지고 뭘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이 일종의 이제 전방 산업이 되겠죠.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챙겨서 보면은 실제 또 도시농업 관리사라고 자격증을 만들어놨는데 이분들의 역할들도 더 커질 거다 이런 차원에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ESG 경영은 우리한테는 상당히 기회의 요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계속 돈을 지원하기보다는 아까 저 정부의 지원은 마중물이 돼야 되고 실제로는 시민단체들이 중심이 돼서 가야 되는데 이때 또 기업에서 이걸 지원을 해줄 그런
계기를 만든다 그런 건 정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ESG 경영은 저도 마찬가지고 뜬구름잡기 형태로 되어 있어서 이걸 도입하기 위해서 농식품부나 이런 데에서 조금 이걸 체계화시키는 용역 과제를 주든지 이걸 용역 과제를 줘서 토론장으로 끌어내서 우리가 좀 정립해 가는 것이 한 1, 2년 필요하지 않을까 500년 중에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내 말씀드렸는데 이제 다양한 가치 확산에 포커스가 더 맞춰져야 된다. 그래서 기존의 10년 동안에 양적 성장을 했다면 이걸 발판으로 해서 이제는 그 양적 성장을 이용해서 그 공공의 그 다원적 가치를 찾아서 거기에 가야 된다. 이 다원적 가치를 텃밭에 도시농장에 적용하려면 꼭 필요한 게 한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도시농장에서는 개인적으로 생산해갖고 개인적으로 먹는 거에 포커스가 맞춰져 버리면은 여기서 다원적 가치를 부여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농장에 오면은 프로그램을 좀 몇 번은 좀 받도록 가야 될 것 같아요. 그 프로그램을 자기가 참여하는 과정에서 이게 자원순환에 대한 중요성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고 아니면 탄소 중립을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탄소 중립이 앞으로 왜 필요한지들을 자연스럽게 알기 위해서는 텃밭에 이게 다원적 가치를 위해서는 지금 도시농장이나 텃밭에서 반드시 참여자는 의무적으로 한두 개의 어떤 프로그램을 듣도록 이렇게 운영이 가야 된다. 그래서 정책도 실제 심사를 해서 내보낼 때는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거에 더 점수가 주어지고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다원적 가치를 조금 해보면 지금 바이오필리시티 이런 것도 한 가지가 될 것 같고요. 탄소 제로에 대한 것들, 업사이클링, 자원순환, 지속 가능성, 또 하나가 토종 종자의 다양성. 그러니까 김진덕 대표님 대한 발표는 상당히 동감하는 것들이 많았는데요. 소농하고 그 소농 밑에에 도시농부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차피 농업은 크게 두 가지밖에 안 간대요. 아주 큰 그 기업형과 아니면은 중간이 없어요. 이거 소농인 거예요. 이 소농의 의미는 거의 도시농업에서 하는 가치 확산 단계하고 맞물릴 거라고 봐집니다. 그러니까 소농이 자기가 개인적으로 생산해서 먹는다 그러면은 그 아래의 공익적 가치를 통해서 만들어가는 것이 아마 도시농부 역할일 거고 이 방향은 어쩔 수 없이 흘러갈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럴수록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커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 그 큰 대기업 전들이 농사를 짓게 되면 좋은 다양성이 엄청 약해지거든요. 요걸 확보하는 것들이 우리 도시농부들이 할 거다라는 거 하고 또 하나는 생명은 어찌됐든 다양한 생명하고 함께 살게 되어 있는데요. 이 다양한 생명체를 유지하도록 도시에 지금 만들어주는 것이 도시농업이라고 봐집니다. 이게 있어야 인간이 정상이 돼요. 근데 지금은 아예 안 되기 때문에 약으로 자연을 복용해라. 약처럼 복용을 해야 된다 지금. 이런 상황까지 와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도시농업이 그런 역할을 자연에 포기한 역할을 할 거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공간인데요. 앞에서 워낙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저도 적극적으로 동감하고 있는 것들인데 하여간에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오고 누구 그 매니아층만 도시농부 뭐 이게 아니고 실제 모든 국민이 다 할 수 있도록 일상 속으로 들어가는 게 최종 타겟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일상 속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아까 외곽에 있던 것이 도심으로 들어와야 되고 도심에서도 가능하면은 외부에서 내부까지 내부에서는 실내만 꼭 따진다가 아니라 건물 요파까지 같이 해서 조금 건축적으로 들어와야 된다. 그러니까 전체 용역과제 준 거 보면 조사한 거 보면 주택 쪽으로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크게 지금 요구사항들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와야 된다. 나는 여기 중에서 꼭 하나 법은 아니고 규정이죠. 지금 시험 규칙에 있는 이거 하나 바뀌어야 된다고 말하는 게 지금 텃밭이 아니라 텃밭 조문이 돼야 된다. 지금 담아가고는 있지만은 꼭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왜냐하면 텃밭이 아까 계속해서 여기서 먹거리를 생산해서 개인이 먹어야 되는 것처럼만 이게 인식이 돼서 정원이라고 하는 볼거리하고 같이 겸비돼야만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막 강북구가 예를 들면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저쪽에서 볼거리만 생산하니까 아파트값 떨어진다고 말한다고 하잖아요. 이게 볼거리하고 매치가 되면 오히려 더 집값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평가 전문 형태로 가야 되는 것은 꼭 법에서 바꿔서 이렇게 개념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넷째로는 그 지구농업하고 문제들을 계속 삼아왔는데 지금 도시농장에서 지구농업이 같이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도 돼야 된다. 도시농업에 각각 가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건강 가치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그냥 현재 건강한 사람들의 스트레스 해소 정도가 아니라 더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건강 문제는 더 전문성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조금 하기 위해서 지구농업이 또 하나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두 개가 같이 가는데 지구농업은 어찌됐든 조금 더 전문성이 필요하고 도시농장은 기르기가 주 목적이라 그러면은 지구농장은 거기에서 프로그램 운영이 주 목적입니다. 그래서 두 개가 얼마든지 같이 갈 수 있다. 자꾸 막 이게 뭐 구분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보다는 같이 갈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렇게 사생을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다섯 번째는 좀 우리 모델을 국제화했으면 좋겠다. 국내에서 먹는 거 말고요. 실제 지금 우리가 만드는 게 세계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습니다. 다른 데는 20세기에 만들어지고 19세기에 이렇게 출발했다고 우리는 20세기, 21세기에 출발을 했고 우리만큼 지금 이렇게 활발하게 진행이 되는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도 이미 선진국 와 있고 실제 지금 이렇게 우리를 배우겠다고 온다든지 교류를 같이 하자고 하는 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에서 지금 빈집 문제 해결을 온갖 도시 시민단체하고 연결을 하려고 하는데 그분들은 지금 관심사는 200만 도시 농구를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만들었냐 그 시스템을 보고 예를 들면 그래서 지금 8월달에 오겠다고 하는 것도 있고 서울시는 이미 17년도부터 미국하고 계속 교류를 해왔더라고요. 이런 우리도 또 좀 세계로 나가고 그러면서 교류할 수 있는 이런 센터를 좀 농식품부에서 만들어서 이게 조금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것을 세계화. 마지막으로는 식물에 대한 인식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까지는 식물에 대한 인식이 농업의 대상에서 먹는 대상이었죠. 조금 발전한 다음에는 관상의 대상으로 왔다가 지금은 반려 대상으로 와 있어요. 그래서 식물을 바라보는 각도가 이게 우리의 수단으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때로는 우리하고 같이 동반하는 친구가 될 수도 있다는 치유농업을 저는 다른 치유하고 가장 크게 보고 있는 게 생명을 가지고 다시 생명을 치유한다. 이 생명에 대한 치유 대상 말고 치유의 자원으로 쓰고 있는 생명에 대한 것들을 조금 인식을 다른 각도로 봐야 된다. 이래서 저희들이 잠시 광고가 될지 모르겠는데 다음에 2월 달에 저희들이 식물의 존엄성 선언을 하고 그걸 가지고 학회 인간식물 한결학회에서 같이 생각해보는 그런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서 조금 우리도 식물을 바라보는 각도를 조금 전환하는 계기가 돼서 이게 도시농업의 활성화로 연결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관진 과장님께서 도시농업 3차 호기능계획 19회 1, 2차 산업의 참여성을 도시농업의 가치 확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부항 사업과 관련돼서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경상대학교 은행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먼저 이게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도시농업에 대한 리스케일링, 그러니까 척도를 좀 조정하는 게 필요한데 왜 그런 접근이 필요하냐면 이제 자연과학적인 것은 법칙이나 시어리, 이론을 가지고 접근하기 때문에 서로가 다 큰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사회과학적인 접근은 시어리가 아니고 컨셉을 가지고 이제 개념, 정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접근하게 되는데 이런 개념이라든지 이제 정의 같은 것들은 누가 내리게 되냐면 정부나 지자체가 내리게 되기 때문에 이것에 의해서 모든 하부에 있는 모든 컨셉들이 다 통제되고 있어서
뭐 디자인 개념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그 정치, 뭐 법, 제도 이런 것들이 다 연관돼 있는데 앞서 그 유은하 연구관님이 그 발표한 거에 의하면 지금 우리나라 도시농업의 총 가치가 약 5조 원 정도로 얘기하고 있지만 영국, 우리하고 이제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어떤 비슷한 모델 중에 하나가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관상용 원액, 먹는 거 말고 먹거나 뭐 이런 거 말고 관상용 원액 및 조경 산업이 2019년에 48조 원 정도가 되고 제가 이걸 2006년부터 계속 이와 관련한 일을 하면서 이렇게 계속 팔로우하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데 2030년이 되면 67조 원 정도 시장이 될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최근에 이제 머니투데이 2021년의 기사에 의하면 국내에서 산림청이 예상하는 2025년도 정원 산업 시장 규모가 2조 원. 그러니까 이와 같은 엄청난 차이가 왜 나오는가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이제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 영국과 우리나라의 그 GDP를 비교하게 되면 한 영국이 GDP가 우리나라가 57.8% 정도 수준이라서 이걸 단순 이렇게 추정하게 되면 우리나라 원래 2019년 정도에 이와 같은 도시농업이나 이런 오히려 도시농업이 더 큰 거예요. 왜냐하면 도시농업은 원예 활동과 생산 활동이 더 포함되기 때문에 이렇게 봤을 때 우리나라가 27조 원 정도가 돼야 돼요. 27조 원.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이 총 가치를 5조 원으로 잡고 있고 또 산림청은 25년이 되어야지만 이 시장이 2조 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엄청난 차이가 왜 생기는가. 이러한 그 추론의 차이는 사회 문화적 차이일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일어나는 아까 말한 그 스케일링 문제, 규모, 척도 이런 것들이 정의와 범위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면서 지금에서 이제 아까 앞서도 이제 전후방 산업이 무엇이냐라고 하는데 영국에서 이런 사업을 정할 때 그 포함되는 사업이 뭐냐면 바베큐 그릴도 자기네 사업에 포함이 돼요. 그게 1년에 한 8천억 정도 되고 야외 가구, 아웃도어 퍼니처라고 하는 것이 거의 한 1조 원이 넘는 시장이고 이러한 사업들을 다 포함하면서 전체 시장들을 아우르고 있기 때문에 전후방에 있는 사업들도 이것이 큰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그 접촉하려고 하는 접촉점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서야 5조 원이라고 할 때 좀 우리 내부에서 같이 저도 참여했지만 5조 원이 너무 과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생각이 너무 가난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뭐냐면 외국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도시농업이라는 것을 어번 가드닝과 어번 파밍으로 같이 합쳐서 모든 걸 다 어번 에그리컬처라고 보고 있어요. 가드닝도 그렇고 파밍도 그렇고 근데 우리나라만 뭐 파밍이냐 뭐 가드닝이냐 뭐 이런 생각들을 자꾸 가지고 계속 나누고 있는데 이러한 인식들이 우리를 더욱더 위축시키고 있다. 또한 도시민과 농민을 특별히 구분하지 않고 있어요. 외국 같은 경우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뉴질랜드에 가보면은 파머스라는 사람들은 부자들이에요. 우리 소농 같은 경우는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분들 사실 도시농업 활동하는 수준밖에 안 되지 우리가 농민으로 분류할 때 실질적으로 농민들을 이렇게 국가적으로 통계를 내보면 4.몇%밖에 안 돼요. 전 국민이 다 사실은 그냥 도시민으로 포함되겠죠. 양분한다면. 그래서 아까 우리 김진덕 대표님이 이것은 국민농업이다라고 하는데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들을 좀 우리가 계속 리스케일링 해가지고 조정하지 않으면 이 문제가 이렇게 활성화라는 차원에서 굉장히 걸림돌이 될 것이다.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는 법제도를 통해서 도시민과 농민도 구별하고 있고 또 도시 농업과 농업을 구별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것은 국민농업이라고 보는 게 오히려 더 좋은 용어인 것 같아요. 이처럼 대상자, 지역, 활동을 이분법으로 구별하면서 우리의 생각들을 이렇게 계속 스케일링을 이렇게 그걸 내러티브라고 하는데 자꾸 생각을 이렇게 가둬놓기 때문에 가치 창출이나 확대가 저해되고 있다. 그래서 이 앞으로 오히려 1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우리가 도시 농업이라는 것에 대한 컨셉,
이 정의 이런 것들을 재조정해야지만 이런 가치 확대가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사실상 제가 이제 그 경상남도에 있지만 제가 이제 그 강원도에 있다가 진주로 내려간다고 하니까 강원도에 계신 분이 어떻게 시골에 가서 어떻게 살겠냐고 이렇게 걱정하시더라고요. 남해에 가도 다 도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도시 농촌을 이상하게 자꾸 구별하는 것 같은데 농촌에서의 도시 농업이 있어서 앞으로도 농촌에도 소농 같은 경우는 도시 농업으로 보고 좀 지원하는 게 필요하고 말씀을 이제 마치자면 아까 우리 그 사무관님이 하신 것처럼 이제 제3차 도시농업 육성 종합계획 비전에서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게 뭐냐면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도시농업 이것이 굉장히 와닿는 것 같아요. 도시민을 위한 도시농업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국민들이 여기 보게 되면 영국 같은 경우는 이러한 그 산업 때문에 인력 창출이 2019년도에 67만 명 정도가 고용 창출이 일어났고 여러 가지 가치가 창출되고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도시농업의 재조정이 이번 3차에서 좀 이제 시도가 되어지고 법 제도가 중앙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계속 재조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접근이 좀 후 교수의 접근이 좀 와닿긴 합니다. 그 개념 정립에 대한 부분이 또 그림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발표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전대평 대표님 초록에서 도시농업 발전위원 현장에서의 제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 대표입니다. 오늘 5주제 발표를 드리면서 도시농업이 지나온 대자치와 팩트를 말씀 감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현장에서 바라본 도시농업, 또 제가 생각하는 앞으로의 도시농업이 발전하기 위한 몇 가지 현실적인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농업으로 수익을 올리는 우리 농민들의 텃밭 공유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공동 취업답을 하려고 유농지를 검찰로부터 도움이 어르신 말씀이 당신들이 다 필요로 보면 우리 파업도 없지 않느냐라는 말씀에 유농지를 임차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는 농지를 임차해 주시는 우리 농업인과 도시민들의 협업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농업인은 농사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전달해 주면서 일정한 소득이 담보되어야 하고 도시민 입장에서는 아이들 손잡고 텃밭에서 흙을 만지고 자연과 함께 경험함으로써 힐링을 통한 행복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고요. 더불어서 직접 농사를 지어봄으로써 농부들의 힘든 소득에 대한 이해가 될 거고요. 그 농산물의 가치를 알게 될 겁니다. 두 번째로는 세계적으로도 기후위기 측면 지금 공장에서 나오는 거대한 탄소부터 줄여야 되겠지만 현재 우리 도시농업 당사자인 우리들이 설선소음할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일회용품 비닐머치기나 부직포를 친환경으로 바꾸는 것도 필요하고요. 재활용 사용에 적극 참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 도시농업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적극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의 탄소 중립 정책 또한 아주 중요한 과제로서 우리가 농사 지을 때 이용되는 투입되어 탄소 배출에 줄여주는 데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 해변청으로는 바이오차를 활용한 대안을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바이오차는 태양 계량에 역할하고 있고요. 또한 토양에서 나오는 탄소를 가두기도 합니다. 바이오차를 적극 활용한 탄소 중심 차로 텃밭에 지원하는 거름이나 상토에다가 바이오차를 포함한 방법으로 탄소를 가두는 적극 행동이 실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도시민들로 하여금 바이오차가 무엇인지 왜 사용해야 되는 것인지 하는 교육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러한 교육에 따라서 도시민들의 생활 방식이 바뀔 것이고 농민과 도시민은 서로 상대 입장을 이해할 것입니다. 이는 도시농업의 발달이라는 의미로 여겨질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우리 농업이 스마트팜 위주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데요.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민들은 하루에 20시간 이상 실내에서
활동하고 있으면서 실내 공기질은 도시민들에게 빼앗겨야 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과거 중국의 황사나 미세 문제로 인해서 실내 공기질이 현격히 떨어졌으며 그 뒤아도 공기청정기가 주목을 받는 시기가 있었죠. 우리가 자연에서 태어나서 자연에 살아왔고 자연으로 돌아가듯이 손쉽게 식물을 키울 수 있는 자연을 실내에 들어오는 건강한 환경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텃밭만큼이나 관리식물 또한 아주 중요한 과정을 생각하는데요. 실내에서 관리식물은 실내 공기시간뿐만 아니라 쉬운 과정 속에 지워지는 행복감과 만족감을 통해서 삶의 질을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탄소 중립과 도시농업의 실천 과제 안에는요, 관리식물과 함께하는 실내 조공과 실내 조공 가꾸기가 앞으로 우리 도시농업이 함께 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농업을 이해하는 도시민의 의식 변화가 되고요. 도시농업의 저변화가 이루어질 때 그 삶에 도시농업이 자연스럽게 녹아들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어떻게 적극적으로 또 우리 도시농업을 실천해야 되는지를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우선 지금 발표해 주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내주십니다. 우선 단상에 계신 패널 분들이 먼저 의견을 좀 주시고요. 끝나면 정석적으로 이렇게 마이크를 이렇게 돌려서 의견을 듣는 순서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혹시 먼저 발표해 주실 분 패널께서 의견 주실 분 있습니다. 소장님 의견 정말 좋은 감사하고 비전 저희가 이번 연구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비전을 제시해드리고 이런 거는 좀 크게 반영이 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중요하지 않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법제도 말씀을 주셨는데 당연하죠. 이거는 중장기적인 계획에 따라서 진행이 되어야 되고 법 체계가 아시다시피 법률과 명령과 자치법으로 나눕니다. 자치법규는 지방 조례라는 규칙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아시다시피 굉장히 용이합니다. 적용하기가. 그래서 이것도 단계별로 해서 자치법규부터 해서 명령으로 가고 시행령 시행규칙,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법률을 고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때 전략적으로 단계별 이제 법률 개정에 대한 방향을 이제 설계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이제 지자체부터 좀 이렇게 시범을 하든 시범사고 연계사고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 녹화 기술이라든지 실내 정원 연구는 도시농업과 굉장히 오래 기간되고 이미 안정화되어 있고 실내 대기질, 미세먼지, 유해물질 저감 효과 같은 경우는 바이오월 같은 경우는 이미 시장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고려 이런 것들은 아마 큰 틀 안에서 문제가 없지 않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이제 도시농업 공간의 다변화 전략에서 도시 텃밭이 토지용 형태에서 굉장히 제한적으로 적용이 가능하잖아요. 아이들도 중요한데 공공공지라든지 개발제한구역에 있어서의 문제점이 최근에 많이 불거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방형 짜투리 공간이라든지 단지 내 미활용 부지 그리고 건축물 연계 공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그게 전부 다가 아니라 그래서 당연히 공공공지나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어떤 허용 범위가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 이런 어떤 도시 내 그리고 건축물 연계 그리고 실내 공간에서 적용 가능한 분을 새롭게 찾아가는 뜻에서 저희가 제안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도시농업 공동체 조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추가적인 사항들이 있어야지만 또 이게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말씀드린 아이디어하고 이런 어떤 토지 이용이라든지 도시계획 법령상에서의 어떤 유효한 법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제가 이제 너무 빠르게 많은 것들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노력했던 것 같아서 제가 보완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견에 대한 보완 말씀을 주시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비전 부분은 우리가 좀 계획서에 좀 명확하게 하는 것은 이제 제출했대요. 예, 그렇게 진행하는 또 다른 그 답변을 분이나 의견을 주실 분이 계실까요? 한 번씩 하시죠. 예, 다 저를 쳐다보시는 것 같아서 마이크를 잡았고요. 저희가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는 허근영 교수님께서 사실은 어떤 반론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주셔서 정말 속 시원하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가치 평가를 하면서 아까 이제 가난하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정말 이쪽 다른 분야와 조금이라도 겹치면 어떡할까 갈등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우리의 도시농업이 더 클 수 있는데 좀 작게 범주를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단순히 감정적인 소모를 피하다 보니까 정말 앞으로 이만큼 더 나갈 수 있는 것들을 자꾸 작게만 잡아두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반성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도시농업 연구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리고 또 중앙정부 이제 연구부처로서는 이렇다라고 크게 잡기는 좀 주장하기는 사실 어려운 입장인 것 같아서 학계에서 그런 것들 아니면 지금 민간에서 그런 것들을 조금 많이 주장해 주시고 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나온 내용들이 사실은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왔는데 정말로 액션이 없으면 또 한 번에 계속 물론 앞으로 나가겠죠. 그렇지만 지금 중요하게 실천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계획을 조금 세부적인 계획을 짜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도시농업이 사실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원 활동과 그 공간 그리고 활동을 포함해서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선진국의 사례도 그렇고 우리 도시농업과 맨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그때 크게 잡지 못하고 작게 잡아서 지금도 이런 힘든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당시만 해도 농업인들이 반발하는 것, 도시농업이 농업인을 죽인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거를 그 갈등을 해결할까라는 데 너무 초점을 맞춰서 좀 더 크게 잡지 못했던 게 지금 약간 후회스러운데 지금이라도 우리 도시농업의 발전 그리고 국민들의 건강 뭐 여러 가지 다원적인 기능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좀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역시 개념적 확장이 좀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오늘 저 현장에서 이게 바라본 우리 김천적 대표님 오늘 뭐 의견들이 많이 이렇게 감동을 주신 것 같아요. 발표라고 하는. 예, 간단하게 저는 시민사회 영역은 또 고유의 영역이 있다고 봅니다. 그 법 제도에서 행정의 역할이 있고 시민사회의 역할이 있는데 제가 이제 장기 집권을 아직도 8년째 하고 있는데 근데 저희 전국 도시농업 시민협의회뿐만 아니라 뭐 도시농업 관리사협회든 이런 이제 시민사회가 갖고 있는 이제 그 어떤 게 건강한 측면들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활동이 활발해졌을 때 그 제도와 행정 영역에서 뛰어넘지 못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현장에서 좀 더 이제 적극적인 활동들을 펼쳐나가야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좀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하나는 어쨌든 기후위기와 관련돼서는 전 사회적으로 많은 활동들이 있고 그래서 기후위기와 관련된 도시농업의 어떤 여러 가지 이제 확장적인 활동 그다음에 그런 담론들을 만들어 나가는 활동이 좀 지속되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그 어쨌든 후방산업, 전후방산업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도시농업과 관련된 사회적 경제 조직들을 좀 면밀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삼자텃밭, 일례로 삼자텃밭을 서울시는 한 1년에 한 몇 억을 뿌리거든요. 몇 억을 뿌리면 그 대행으로 해서 시민단체가 그거를 뭐 배부하기도 하고 나눠주기도 하는데 결국에는 돈을 벌어가는 데는 삼자텃밭 찍어내는 회사고요. 거기는 고용차출도 많이 안 되거든요. 근데 그거 갖다가 이제 시민사회는 어렵게 뭐 체험 프로그램도 만들고 이렇게 하려고 하지만은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제주는 공익으로 뭐 이렇게 왕서방이 돈 가져간다고 하는데
도시농업의 영역이 확대되고 이렇게 활성화되면은 그런 이제 산업 부분을 계속 따라올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근데 그 산업 따라오는 전후범 산업이 그냥 어떤 이익 창출하는 자본의 논리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도시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좀 더 실천하고 긴밀하게 이제 활동하고 결합되려고 하면은 결국에는 사회적 경제 조직들을 좀 더 활성화시켜내고 또 그 부분에 더 어떤 기술이라든가 또 농지청이 여러 가지 개발하는 기술 이전을 포함해서 또 서로 이제 공유하는 시스템, 기술을 서로 나누기도 하고 협업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거를 올해 안에 한번 사회적 경제 조직들 한번 모아서 간단한 뭐 그샤기 심포지엄이 한번 할 것을 한번 제안을 했습니다. 예. 마지막 우리가 그 30분까지인데요. 이게 이제 3차 계획을 마무리하고 하실 그 주무관님이 계십니다. 이제 상관을 좀 볼게요. 네. 오늘 제가 제3차 도시농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제가 사실 전달력 있게 제대로 발표했나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저희 과장님께서 딱 꼭 중요 꼭지만 딱 쪽 집어가지고 잘 정리를 해주셔서 아마 이해를 잘 하셨을 거라고 저는 믿고요. 제가 오늘 말씀해 주신 것 중에 간단하게 하나만 조금 설명드리면 허근현 교수님께서 이제 법 제도적으로 도시농업의 정의 및 범위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법이랑 제도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도시농업이 확장된 것도 맞는데 그 법 제도 안에 틀에 갇혀서 확장성을 좋게 이뤄가는 것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대의 흐름이 변하면 이제 법이나 제도도 바로바로 즉시 반영이 돼서 이게 좀 발전이 돼야 되는데 법이라는 게 사실 그렇게 쉽게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대로 이제 도시농업의 정의나 범위 재설정에 대해서는 뭐 깊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단기적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좀 장기적으로 뭐 국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 다 수렴해서 재설정하는 부분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주방측계 속에서 질문을 좀 들어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뭐 꼭 오늘 토론 내용이 아니더라도 그 말씀하시겠으면 의견을 주시면 좋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혹시 손을 들어서 의견을 주실 분들 주십시오. 저희가 강의 시간이 조금 바빠서 먼저 한 말씀 올리고 자리를 조금 일찍 빼야 될 것 같아서 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오늘 장시간인데도 이렇게 좋은 말씀들 많이 해서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저는 이제 일선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일 직접 시민들, 국민들하고 함께 생활하면서 제 자신이 거기에서 이제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도시농업에 대해서 좀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이 자리가 사실은 교수님들이나 옆 파트에 계시는 분들이 지금 모여서 지금 하시는 말씀들이거든요. 근데 저는 오늘 이걸 들으면서 별로 체감이 와닿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 자체가 전체 오늘 이 5개년 계획안을 발표해 주시고 발전방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국민들이 과연 이걸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의 방향인가? 이걸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큰 괴리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통의 문제인데 여기에 지금 농축산식품부의 정책과장님이 계시고 도시농업을 관장하시는 김광희 과장님이 지금 이렇게 연구관님이 계시는데 사실은 제가 저기 계룡시의 그 좁은 시에서 있다 보면 농림과하고 농기술센터하고 서로 영역이 달라가지고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옛날에 공직에 있을 때 정책부서에 조금 있었는데 그럼 부서별로 이게 이해관계가 있다니까
내가 괜히 건들면 저 사람한테 오해받으니까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오늘 또 제가 여러 가지 얘기들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과연 5개년 계획을 만들었고 이거에 대한 발전방안을 제시했는데 이게 탁상 공론이 안 되길 바라는 하나의 어떤 시의 지자체 연구 단체의 회원으로서 이렇게 제가 올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 정책이나 시행 제도가 국민들에게 접목될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여기에 계신 분들은 정책이나 제도로 말씀을 하시냐면 법령으로 제도로 말씀을 하시지만 저희들은 누구한테 체감을 넣냐면 지자체 그 양반들이 가지고 있는 조례에 관련된 것들이 저희들하고 직접 연관이 되거든요. 그 제가 조례를 쭉 보면 그냥 위에서 만들어놓은 법령과 제도 이것을 약간 바뀌어가지고 두리뭉실하게 해놓고 그냥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농진청이나 농수산축품부에서 하는 것들이 실무자들이 6개월마다 막 돌아가 버리고 오니까 전문성이 없어지고 이분들 자체가 그나마 이제 농림에 대한 부분들 기술직분들은 조금 시간들을 오래가는 그 자리에 계시는데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러한 그 의견 수렴하는 과정이 그런 지자체나 이런 걸 찾아가는 서비스로 농식품이나 그 다음에 우리 농진청에서 그런 뭐 도별로가 됐든 광역단위가 됐든 권역단위가 됐든 이걸 행정을 하는 실무자들하고 한번 소통의 기회를 자주 갖는 게 좋겠다. 그래서 위의 제도나 법령에 대한 것들을 알려주고 그 사람들 의견을 들으면 그 사람들은 또 자기 지역에 있는 것들 의견을 수렴해서 할 수 있는 공유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여기 좌장을 맡고 계시는 사다보기 도시농업 우리 회장님도 어려움이 있을 텐데 왜냐하면 당장 저희가 전번에 우리 연구 단체들끼리 한번 모여서 의견을 해서 뭔가 좋은 의견들을 한번 가져보자고 했는데 그게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어요. 결론은 이런 소통의 기회를 하여간 좀 많이 가져서 그런 것들이 지금 이 5개년 계획이라는 정책에 또 제도에 반영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이 답변을 우리 지금 과장님께서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제가 지금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제가 사전에 말씀드리면 사실 저번에 우리가 한번 모여서 어떤 우리 전국 지회 결승을 위한 노력을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생각이 많은 부분들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정확히 맞습니다. 어쨌든 제가 도시농업 회장으로서 그 부분을 먼저 발제하고 진행하려 한 부분은 의견 수렴이 조금 적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한번 해서 좋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분 의견 혹시 주실 분 있으실까요? 시간이 조금 그러니까 먼저 질문 드리고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 도시농업 전문가 회장 이봉화입니다. 아까 우리 충남 계룡시에서 오셨는데 가까운 지역이에요. 저희 오늘 3차 도시농업 육성 5개년 계획안 이렇게 자리가 저한테는 되게 좋은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거는 여기 오늘 59페이지에 도시농업 박람회가 이게 제가 몇 번 이렇게 가봤거든요. 근데 시도별로 이게 어떤 순으로 이렇게 개최가 되는지 그것 좀 하나 여쭤보고 싶고요. 또 하나가 지금 5년 후라고 그랬잖아요. 5년 후. 근데 도시농업 육성법이 생긴 지가 지금 10년 거의 가까이 되거든요. 5년 후라면은 아까 국민 농업이라고 그랬는데 저는 대한 도시농업 박람회 앞에 국계자를 붙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 요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답변을 과장님 같이 겸해서 해주시겠습니까?
농식품부에서 진행을 하니까 박남희 잠깐 말씀하시겠습니까? 앞에서 말씀하시는 그 정책부서와 대화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 그 현재 이제 지자체의 도시농업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자꾸 바뀌고 개념이 없고 또 그분들하고 여기가 괴리가 있는 것으로 여겨지니 이제 정책 토론회나 뭐 이런 것들을 좀 협의 같은 거 가져줬으면 좋겠다. 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은 몇 년 전부터 광역시 현재는 중심으로 그쪽에 그러니까 지금 지방에는 이 담당자가 딱히 시청에는 없는데 서울시에도 도시농업여과과는 팀이 하나 지금 있고 부산에도 팀이 있어요. 정책부서 이렇게 있는 광역시나 이런 데는 지금 저희들이 그런 것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의 정책부서하고 저희하고 보급기관인 센터, 보호기술센터 이렇게 세 개가 그래서 R&D하고 정책하고 보급 그리고 시민단체까지 합해서 정책협의회라는 것을 순회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군센터로 좀 내려가게 되면은 딱 담당자가 없다 보니까 지금 안 되는데 저는 이제 그걸 계기로 하나를 조금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농식품부한테 전국의 그 시군센터 시에서 담당자들을 좀 1년에 한 번씩은 다 이렇게 좀 집합을 시켜서 이렇게 워크숍 같은 걸 통해서 이렇게 좀 그 통일된 의견들이나 의견들 이렇게 그 개념을 같이 나누는 자리들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현재 그 1년에 한 번씩 워크숍이 있긴 있는데 그게 일부 주제만 가고 하다 보니까 전체가 공무원들을 부르지를 못하는데 전체 불러서 전체적인 개념 정립들을 같이 가는 이런 자리를 나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까 왔더니 이제 체감이 안 되는 말들을 한다. 이것은 좀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각각 분야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정책을 하시는 데고 우리는 R&D가 중심이고 연구회나 단체도 한국도시농업연구회는 교수님들하고 R&D를 중심으로 하시는 분들이 중심이 되어 있어요. 실제 연구를 하시는 분들. 또 이 부분도 필요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단체에는 시민에서 활동가 중심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많은 단체들이나 농식품부 이렇게 기관들을 다 하나의 성격으로 모을 수는 없고 지금 오늘 하는 것들은 일반 시민 단체의 활동가 중심의 눈높이를 맞춘 게 아니고 정책이나 그걸 뒷받침한 R&D나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잡히면은 실질적으로 센터나 이런 데에서 여러분하고 또 눈높이가 맞추는 여기에 관계되는 정책들이 갈 겁니다. 이렇게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눈높이를 다 똑같이 우리 눈높이에다 맞춰달라 그러면 실은 우리나 이런 기관들 자체가 사라져야 돼요. 그렇게 조금 분리해서 정책, 그 다음에 R&D, 그 다음에 이거 뭐죠? 이게 뭐라 그래?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들한테 직접 가도록 하는 이런 농업기술센터의 보급기관 이런 거 하고 여러분들의 성격도 다양하게 나눠져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래요. 저기 과장님께서 지금 마무리 말씀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시간이 또 지났기 때문에 과장님 말 끝으로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우선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도시농업 박람회 관련해서는 지자체 사업이어가지고 실무적인 부분이나 박람회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자체랑 같이 도시농업 박람회는 19년도, 20년도까지 진행을 했었고요. 19년도, 네. 그리고 나서는 저희 농업박람회랑 통합해서 21년도에서 22년도까지 추진했기 때문에 지금 개최지는 농업박람회에 따라서 같이 통합해서 조금 흥금을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거라서 개최지 자체는 농업박람회에서 정하는 걸로 따라갔고요. 그 이전에는 그 공모를 진행해서 이제 예산이라든가 이걸 추진할 수 있는 실행력이라든가 뭐 이런 장소 이런 부분을 종합 평가해가지고 그때 당시 개최지 선정해서 공동으로 운영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마이크 과장님께 넘기겠습니다. 네, 아까 집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그동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좀 이런 대면 회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제한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라는 부분들을 이제 그런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제안해 주신 걸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그냥 같이 하시죠. 네, 그러니까 농진청이랑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뭐 시도에 계시는 그런 담당자분들이랑 그런 뭐 법이라든지 제도라든지 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공유하시는 자리는 저희가 이번 잘 농진청과 좀 같이 상의해가지고 한 1년에 한 1회 정도는 좀 만들어 볼 수 있도록 저희도 그렇게 한번 편집해가지고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그 70주년 맞이하는 것과 우리 3차년 계획 잡는 거 이것들을 공동으로 심포지움을 개최했는데요. 장시간 4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고생들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우리 패널분들 또 토론자들 박수와 여러분들이 또 앉아주셔서 지금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께도 함께 박수를 마무리하는 것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